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귀족파와 평민파 두 파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무늬만 공화정인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불세출의 영웅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카이사르는 군사적 명성이 높은 폼페이우스 그리고 로마 최대 부호 크라수스와 삼두 정치의 저면에 서게 되는데요. 크라수스는 노예 검투사 출신 스파르타쿠스와 그 반란군을 진압했던 사람으로 로마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인 명성으로도 한참 뒤처져 있었던 카이사르는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동안 갈리아 지역과 브리타니아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원정을 감행합니다. 카이사르의 원정대는 도보 해협을 건너 브리타니아를 침공하는데요. 폭풍 후에 수많은 배가 부서졌으나 포기하지 않고 수리, 건조하며 브리타니아 정복에 나섭니다. 카이사르는 기존의 로마군 전술이 아닌 현재에 맞는 새로운 전술로 연합군을 상대하는데요. 연합군의 기습 공격을 기병으로 막아내고 카이사르의 정예병이 측면을 공격해 연합군의 핵심 병력을 격파합니다. 또한 로마 보병은 중대장의 호루라기 신호에 1열, 2열, 3열이 교대로 로테이션을 돌며 갈리아군을 상대했는데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갈리아군이라도 지치지 않는 로마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브리타니아를 정복한 카이사르는 8년 동안 갈리아 전 지역을 정벌하며 광대한 갈리아 땅을 로마 땅으로 귀속시켰는데요. 이 시기에 크라수스는 전쟁에 나가 참패당한 후 사망한 상태였고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카이사르의 전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결탁해 카이사르에게 귀국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당시 로마로 귀환하는 모든 군대는 무장한 채로 루비콘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말을 한 후 자신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해버립니다. 병력이 훨씬 많았던 폼페이우스는 파르살루스 병원에서 카이사르군과 격돌하지만 경험과 사기가 훨씬 우수했던 카이사르군에게 모조리 격파당하고 맙니다. 이에 폼페이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 7세가 공동왕으로 집권하던 이집트로 도망가는데요.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폼페이우스를 살해하자 폼페이우스를 쫓아온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을 함부로 죽였다는 이유로 이집트를 단숨에 평정해버리고 클레오파트라를 파라오에 앉혀버립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반한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곡물과 황금이 넘치는 이집트라는 부의 원천을 얻게 된 카이사르는 로마의 모든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개인의 재산으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건설하고 제국 마인드를 로마 시민들에게 심어준 최초의 권력자였는데요. 수많은 로마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카이사르는 로마의 모든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원전 44년 카이사르는 반대편 의원들에 의해 23군데나 칼에 찔리고 사망하는데요. 이 중에는 카이사르가 가장 믿었던 정치인 브루투스도 있었습니다. 암살 후 로마 시민들이 자신들을 옹호해 주리라 믿었던 암살파들은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발표된 후 로마 시민들의 질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유언장에는 모든 로마 시민에게 75드라크마를 지급하고 개인 소유의 땅을 로마 시민에게 기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카이사르는 아직은 어리지만 정치적 재능이 뛰어났던 옥타비아누스를 그의 후계자로 지목하였는데요. 카이사르의 유지를 받은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 주둔하고 있던 카이사르 암살파들을 정벌하기 위해 필리피로 군대를 움직입니다. 암살 주동자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치열한 접전 끝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군대에 패배하였고 결국 자결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암살파를 완전히 제거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각각 로마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렇게 3명이서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옥타비아누스가 레피두스의 서방 지역을 차지하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최후의 결전이 이오니아 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며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와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고 로마 초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 시기부터 공화정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시대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통치하게 된 시기부터 200년 동안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 불리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군인들이 서로 황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반란을 반복하면서 50년 동안 약 20명이 넘는 황제가 바뀌게 되는 혼란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이민족들의 침략에 로마는 점점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각종 혼란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자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를 동서로 나누어 자신의 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두 아들에 의해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완전히 분할되었는데요. 분할 이후 동로마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서로마는 갈리아와 스페인,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포기하며 476년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한편 동로마 제국도 여러 부족의 공격을 받으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당시 동로마의 수도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국력을 축적합니다.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명하며 더 이상 모두가 알던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천년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